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구조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시간이 갈수록 이 고점을 확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시장은 이 하반기에 두 차례 금리 인상이 더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월까지는 동결 상태가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 좀 더 주목을 하는 분위기였고요. 또 이 5월 미국의 소매 판매도 0.3% 증가세를 보이게 되면서 이 경기 침체 우려와는 다르게 경제 지표들이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 힘을 불어넣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살펴보면 다시금 이 천일염 관련한 종목들 강세를 보였고요. 항공주들도 유가 하락과 또 여름 성수기 맞이해서 실적 개선세가 전망이 되면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밖에도 재건 관련한 종목들, 조선주들도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렇게 시장이 반등을 보이다 보니까 덩달아 기분까지 좋아지는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같은 시장에서 웃음을 짓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시장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래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돈줄 나는 종목들로 돈줄 나는 전략들까지도 챙겨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전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톡방으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777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주식구조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돈줄 선생님과 함께 시장 분석해 봐야겠죠? JDI의 이재선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시장이요. 오후장 갈수록 힘이 더 강하게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런 시장을 두고 누구는 착시 현상이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강세장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의견이 갈리다 보니까 좀 걱정스러운 마음도 들거든요. 대표님께서 딱 잘라서 어떤 시장인지 분석 한번 제대로 해주시죠. 네, 자, 강세장이냐 착시 현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 많이들 헷갈리실 텐데요. 자, 이런 부분은 그동안의 추세를 보고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전혀 바뀐 게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확인하면은 더욱더 쉽게 알아볼 수 있을 텐데요. 자, 1분기에 초반에 코스피는 바닥에서부터 너무 강하게 치고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500을 돌파하기보다는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것이다. 코스닥 쪽에 집중하는 게 좋다라고 교육해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은 660포인트에서 900포인트 이상까지 올라왔다. 자, 그 사이에 뭐 하고 있었느냐? 코스피는 2,500 고점 구간을 두들기지도 못하고 위에 공간이 남아있죠. 돌파 시도조차 못한 거예요. 이게 시장이 강하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런 식으로 돌파하다가 실패, 돌파하다 실패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는데 위를 건드리지도 못할 정도로 약하다. 그래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하락은 하지 않는다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안전장치가 나와야지 고점을 돌파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추세적으로 움직일 겁니다라고 교육해드렸습니다. 그럼 답은 여기서 나왔죠. 하단을 지지해줍니다. 어떻게? SVB 사태로 해서 미국발 금융위기 다시 오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감이 있었지만 트랩을 완성하고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2,550에서
흔들기만 하고 올라가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 강한 시장이고 이 2500 흔들기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적어도 여기 지지력 테스트는 받아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중바닥성 움직임 만들고 결국에는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뭐 착시 현상이냐 이렇게 오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흐름을 보시면 바닥에서부터 올라왔죠. 기간 조정 받았죠. 돌파했죠. 지지력 테스트 받고 다시 한번 우상향해서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바뀐 게 있나요? 바뀐 게 없습니다, 여러분. 1위 1비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에 발표되는 CPI, FOMC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다. 금리 인상? 이거는 CPI 쪽에 쇼크가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4% 정도 뭐 충족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금리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 하반기에 한 번 정도 올릴 가능성 정도만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팩트니까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점도표는 올라갔는데 제롬 파월 의장은 애매모호한 발언을 하죠. 최종금리에 이제 거의 도달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필요해서 금리 동결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올리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FOMC 연준위원들도 한 번이냐 두 번이냐에 대해서 본인들도 아직 헷갈리는 거예요. 매파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비둘기파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한 번 정도는 올릴 수 있는데 두 번까지는 아직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물가가 지금 CPI 같은 경우 지금 4%, 인플레이션이 지금 목표가 2%인데 2% 가는 것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피부로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아직 유럽은 전쟁 중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고 굉장히 긴장 상태에 돌입해 있는 구간입니다. 왜 긴장 상태냐? 최근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다 뭐 휴전하고 싶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 상태인 거예요. 막바지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러시아는 지금 원하는 게 뭐였다? 땅 따먹기였다. 뭐 가장 확실한 거는 우크라이나를 제압하는 거였는데 안 됐으니까 땅이라도 가져가야 된다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너무나도 길어졌고 이 구간에서 러시아가 땅을 이만큼 가져가면 필요한 건 요만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반환해주는 조건으로 보상을 안 해주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유럽의 힘을 받아서 이걸 다 수복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가 교섭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양쪽 모두 지금 막판 스포츠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상 경기나 뭐 운동 경기 보면은 마지막에 전력을 다하죠.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긴장감이 넘치는 거다. 그래서 서로 양측에서 오버하지만 않으면은 마무리가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긴장 정도만 하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 천일염 가격 올라가고 하는 소식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좀 너무 과도하게 보도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자, 2% 인플레이션 2% 목표치 가는 거는 이런 구간이 좀 해소가 돼야 일단 유럽의 에너지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돼야지 좀 나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시장이 새로운 소식이 아니라 이미 알려져 있던 소식이고 작년부터 여러분께 계속 교육해드렸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뉴스에 이렇게 자극적인 기사 나온다고 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은 그냥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구간이다. 코스피는 그냥 우상향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2650 올해 상반기에 제가 최소 목표치를 잡았던 구간이 왔습니다. 자, 목표치를 이렇게 잡아드렸죠. 작년 말에 2100포인트 10월에 2100포인트까지 내려갈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단 흔들기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2650포인트에서 2750포인트 정도 사이 정도는 갈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죠. 그 당시 2100포인트까지 내려갔을 때는 2000포인트 깨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더 크셨어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니, 당신이 이걸 어떻게 아느냐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 확인시켜 드렸죠. 외국인 수급 어떻게 됐어요? 20조 가까이, 19조 4천억 넘게. 지금 20조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매수해놓고 나서 외국인들이 지수를 저 아래로 2000포인트를 이탈시킨다? 그럴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돌발악재가 강하게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코스닥 차트. 코스닥 같은 경우는 660부터 900까지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렸죠. 정확히 뭐 913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부터는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쉬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기간 조정 조금 받은 것 빼고는 사실 쉬지도 않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이제 좀 쉬어야 된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뭐 에코프로가 102,700원부터 시작해서 82만 원 8배가 올라오는 동안 제대로 쉬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쉬어줘야 된다. 2차 전지주들 마라톤을 뛰고 마라톤을 좀 오버해서 뛴 종목들도 있다. 그러니까 좀 쉬어줘야 당일도 아니고 며칠 쉬어줘야 또 뛸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주가도.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똑같다고 했죠. 우리가 열심히 밤샘 철야해서 프로젝트를 수개월간에서 완성하고 나면은 사람이 지친단 말이에요. 그럼 짐 빠지니까 휴가도 다녀오고 연월차 쭉 붙여갖고 오래 쉬어줘야 다시 한번 의욕도 샘솟고 그 쉬는 기간 동안 돈도 쓰니까 이제 돈도 좀 벌어야 되고 할 거 아닙니까? 의욕이 샘솟는단 말이에요. 쉬어줘야 됩니다.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큼 왔으면 쉬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쉬어야 된다? 자, 코스닥은 900포인트가 어차피 저항이니까 여기 돌파 못한다라고 생각하시고 830에서 40포인트 흔들기는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라고 했죠. 830, 40포인트 이 분홍색 구간입니다. 흔들기 2번 나오고 다시 한번 상단 붙어가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지금 돌파하면은 당장은 좋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별로예요. 여러분들 코스닥 매매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 돌파를 한다? 쉬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 쉬고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또 출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월요병이 생기겠죠, 여러분. 주식도 월요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조금 올라가다가 뭐 1000포인트 돌파 시도 정도 하고 한번 슈팅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아예 주식이 퇴사를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휴식도 안 주는 회사 못 다니겠다라고. 그러니까 쉴 때는 좀 쉬게 놔둬야 돼. 기간 조절 조금 더 받게. 예, 지금 상단 돌파 시도하는 건 좋아요. 아까 코스피랑 다르죠. 얘는 900포인트 구간을 계속 돌파 시도를 하고 있어요. 시도하고 하고 있죠. 이렇게 2-3번 정도 시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움직여도 된단 말이에요, 지수는. 예, 그러면 좀 더 건강하게 움직이고 멀리 갈 수 있다. 이렇게 휴식하고 나서 움직이면은 1000포인트는 갑니까? 1000포인트 문제가 아니에요. 1000포인트 지나가는 자리예요. 거기는 쓱 지나가서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되니까 지금은 조금 쉬게 놔두는 게 좋다. 단 2차 전지주가 쉬는 거예요. 기술적 반등은 나오는데 2차 전지가 고점을 돌파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 나오면 항상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저희 노란톡에서도 이번 주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 다 고점 찍어 드렸죠, 여러분들. 80만 원 붙어 가는데 79만 원일 때 80만 원 붙어 가는데 여기 넘어가면 안 되니까 적어도 여러분 최소 절반에서 전량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도 실시간으로도 교육해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거 대응 안 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뉴스들 나오면 불안해요 하시는 분들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런 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고 노란톡방 오셔서 교육을 받으세요. 매일매일 정리를 해드리잖아요. 바닥권에서 턴하는 종목들 매일매일 최소 2종목에서 3종목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교육해드리고 고점 돌파해서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 있는 종목들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매도 타이밍이 어렵다. 고점 다 달았으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무리하지 않고 차익 실현하는 게 좋습니다. 제일 원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육을 받으세요. 교육을 받으시고 같은 패턴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내 종목이 비슷한 패턴이다라고 하면은 매도해야 되는 구간인지 매수해야 되는 구간인지 불안해야 되는 구간인지 안심해도 되는 구간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자, 외국인 수급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양호해서 제가 굿이라고 바꿔놨죠. 정말 좋습니다. 굿도 아니고 뭐 베리굿의 엑설런트예요, 지금. 자, 바닥권에서 순환매 매직하는 것들 여러분들 체크하시라고 했고 다 여러분들 노란톡에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이렇게 교육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이런 혜택 모두 다 누리시고 편안하게 시장 보시면서 이 상승장 내 계좌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이 코스피 지수는 우상향 추세를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오는 그 흔들기 구간이 견디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고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이 시장 공부하시면서 이겨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래 노란톡방으로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777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우리 돈줄 선생님처럼 이렇게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주시는 분이 많지 않은데 이런 전략들을 세우는 게 왜 중요한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포트폴리오 전략들이 어떤 상승률을 달성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돈줄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살펴보고 왔는데 올 1분기에만 벌써 1000% 넘는 상승률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상반기 상승률 놓치신 분들 하반기만큼은 나도 함께 저런 상승률 좀 달성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아래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시면 자세하게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고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대표님과 함께 자세한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1분기 수익률이 1000%를 넘어섰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여기서 감사합니다. 축하로 마무리하고요. 기존에 말씀했던 건 기각하는 걸로 하고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 이 SNS택이 오늘도 보니까 계속 6만 원대에 있어요. 제가 이 종목 처음 봤을 땐 이 가격권이 아니었잖아요. 네. 이 종목부터 이야기 짚어주시죠. 네, 제가 뭐 약속드렸던 내용은 뭐 바로 기각을 해버리셨는데 제가 할 말이 없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자, 지난주 보셨을 때까지만 해도 4월 포트폴리오, 5월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 수익률이었죠. 8, 90%대였는데 일주일 지나고 보니까 지수가 좋아지고 그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꾸리고 있다 보니 벌써 100%, 102%, 109%, 100%를 넘어서 세 자릿수로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꾸준히 좋아지고 있다. 지수가 조금 정체될 때는 사실 조금 쉴 수 있지만 그러니까 가다가 쉬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가다가 이렇게 쉬는 구간은 중간중간 나온단 말이에요. 기간 조정도 조금 받을 수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계좌가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1분기 수익률 1000%를 돌파했습니다. 1005%가 되었는데요. 제가 1000% 돌파하면은 포트폴리오 이렇게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을 제안드렸었죠. 근데 바로 기각을 하셨는데 일단은 그럼 이렇게 절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6월인데 6월까지 하면은 그래도 상반기 포트폴리오는 구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가 일단은 6월까지 구축을 해드리고 나머지는 그때 구축해드린 이후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SNS택에 대해서 지금 신고가 달성을 하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과거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 종목을 제가 작년 이맘때쯤부터 교육을 해드렸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못 움직인다. 왜냐? 두 종목과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해서 그 당시에 시가총액이 530조였다. 그런데 글로벌 시장은 3대 악재, 미국의 강력한 긴축, 그리고 러시아의 전쟁, 중국의 봉쇄로 해서 못 올라간다. 오히려 매도를 해서 내려가면 내려가지 올라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매도하는 게 맞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나서 7만 원대에 있던 삼성전자 어떻게 됐습니까? 5만 원대 가고 어마어마하게 힘든 시절을 보내셨을 거예요. 그때 매도하시고 이 종목으로 교체하시라고 교육을 해드렸는데 딱 두 종목이었습니다. 제가 대안주로 말씀드린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하세요. 이게 끝이면 안 되죠. 제가 회의를 할 때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반대만 하는 사람 제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를 할 거면은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를 해야지 그게 회의가 돌아간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신 제안해드린 두 종목이 SNS텍과 AD 테크놀로지였죠. 두 종목 모두 그 당시부터 해서 제가 제안해드린 타이밍마다 여러분들이 따라오셨다라고 하면 250포인트 넘는 수익률. 그리고 SNS텍은 그때 얼마였습니까? 2만 원 이하였죠. 19,000원대였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따라만 오셨다면 지금 6만 원대예요. 그럼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올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레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이도 제가 이 레이를 어떻게 설명드렸냐면요. 치과형 의료기기 관련주 교육해드리면서 리오프닝입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리오프닝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무슨 리오프닝이냐라고 하시더라고요. 여행주나 전통적인 화장품주나 이런 게 리오프닝주지 이게 무슨 중국이 리오프닝 하는데 이게 뭔 연관이 있느냐라고 저한테 따지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레이하고 크린앤사이언스를 이 시간에 교육해드렸었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리오프닝이냐 아니냐를 저한테 따지시기보다는 이 기업의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보시면 돼요. 이 기업은 작년에 정확하게 재작년 말이죠. 재작년 4분기에 적자 전환을 합니다. 그런데 본업은 더 잘 됐는데 일회성 비용을 처리하면서 이제 코로나 대비해서 방진복이랑 방진 마스크랑 이런 사업을 영위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연말에 비용 처리를 하면서 마이너스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실적은 오히려 더 좋아졌다. 본업은 더 잘 되고 있었다. 거기다가 작년 3월에 이 기업이 중국에 법인을 세웁니다. 중국이 뭐 세계에서 가장 큰 임플란트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 법인을 세우면서 더욱더 확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은 봉쇄를 했죠. 법인을 세우는데 봉쇄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그렇게 썩 좋아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오히려 안 좋아지는 상황이었죠. 밖에도 못 나가게 하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좋아집니까? 그런데 리오프닝이 됐다? 중국에 진출한 이 법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동안에 활동을 못했었는데 얼마나 준비를 하면서 일을 갈면서 준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확장하니까 실적 껑충 뛰죠. 주가 어떻게 돼요? 주가도 껑충 뛰죠. 그래서 작년 12월 12일 날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리고 나서 거의 90% 가까운 상승률 보였죠. 그리고 나서 고점 부근 4만 원 부근 다가왔죠. 지금도 저희가 돈줄선은 4만 원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더라도 돌파만 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4만 원에서 저항받고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코스닥과 2차 전지주가 이 기간 조정 있죠.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적절한 예시가 됐죠.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기간 조정을 받고 나서 4만 원을 다시 한번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추세가 열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상승한 다음에 조정받는 구간에서 우리는 또 포착을 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27.53% 현재도 추가 수익권을 붙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6.97%. 너무나도 아름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지금 오늘도 뭐 SY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 요 원고를 작성하고 나서 그 뒤에 추가 상승해서 뭐 11% 이상으로 끝났고 제이스텍 같은 경우도 위쪽 상단 건드리고 있고 HPSB 같은 경우도 요 3만 원 돌파하는 거 중요한데 이렇게 조정받기 시작하니까 내려갈 때 모아가세요. 교육해드렸죠. 모아가신 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예쁘게 모아갈 수 있는 구간 정확하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지금은 더욱더 멋진 모습 보이고 있다. 자, 그래서 자, HPSP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늘까지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 없이 지금 구간에서 집중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또 담아보셔야겠죠. 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오늘 힌트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종목들을 잡아도 이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견디기가 좀 어렵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아래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대표님께서 정말 세세하게 교육 진행해주고 계시니까요. 입장하셔서 종목에 대한 공부를 더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777 입력하면 입장해 보실 수 있고요. 이어서는 오늘의 첫 번째 돈줄 종목에 대한 힌트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7글자짜리 종목인데요. 맨 앞 2글자는 영어 알파벳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외 LCD 및 AMO LED 검사 장비의 최첨단 제품 생산 등을 주요 영업 목적으로 설립이 된 기업이고요. 이 종목명에 대한 힌트는 대표님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정말 저 너무 춤추고 싶은데 춤추면 안 된다 그래서 말로만 설명을 할게요. 네네. 예전 복고 댄스 중에 1980년도에 유행했던 댄스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일렉트로닉 음악에 맞춰서 추는 댄스거든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이 테크노? 종목에 맞아요. 한번 네. 춤춰 주실 수 있나요? 그건 안 춤을 되겠죠? 추면 안 된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안 된다고 했는데 대표님은 추셔도 돼요. 자유롭게. 그렇군요. 그럼 제가 자유롭게 방송 끝나고 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크노 댄스가 이 종목명 가운데 좀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힌트 한번 들어보고요. 대표님 차트로 이야기해 주시죠. 네. 테크노 댄스가 가운데 들어가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제가 봐도 굉장히 어려운 힌트였는데요. 자, 이 종목은 OLED 검사 장비 하면은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검사 장비 업체를 반도체 때도 말씀드리고 이제 OLED 때도 말씀드리고 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검사를 하는 장비들,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코로나 검사하죠. 재활용합니까, 여러분? 코로나 이제 검사한 다음에 이거 다시 한번 재활용하나요? 아니죠. 검사 장비는 일회용 장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요가 늘어나면은 계속 소모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OLED 쪽으로 해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대규모 발주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업을 비롯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ICD 같은 경우도 오늘 강력한 모습, JC텍 같은 경우도 강력한 모습 보이면서 OLED 관련주들 다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랑 뭐 야스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먼저 움직였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에 공급한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작년부터 미뤄왔던 부분들이 올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비주들도 좋고 이런 검사 장비도 좋고 다 좋은 겁니다. 전공정, 후공정 다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관심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2,700~500원에서 3,000원 요 사이 구간만 가면은 어떻게 돼요? 저항을 받고 밀립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도 저항을 받고 밀리고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밀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3,000원을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종목들 HPSP나 레이나 SNS텍처럼 고점을 돌파해서 추가 상승을 보이게 되는 이런 종목 아닙니까? 즉 추세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 되겠죠. 한참 올라온 다음에 박스권을 너무나도 오랫동안 그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구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슬슬 모아갈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2,500원까지면 너무나도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모아가는 구간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3,000원을 돌파한다? 지금 가격권이면 사실 3,000원만 해도 10% 이상이 되는데 3,000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더욱더 나이스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만약 3,000원 저항받으면은 한 번 정도는 절반 정도만 매도했다가 나머지 절반은 밀릴 때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해가지고 3,000원 돌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종목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편안하게 한번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힌트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후기가 나오고 있는데 종목명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에 대한 힌트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10글자짜리 종목이고요. 항공기 부품 제조 판매 및 항공기 설계 제조업을 주요 영업 목적으로 설립이 된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명에 대한 힌트 대표님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이 종목명의 맨 앞 3글자에 대한 힌트를 드려볼 텐데요. 이게 저희 때는 분명 많이 있었거든요. 그네 타면서 빙수 먹고 식빵 튀김을 주던 그 카페 기억하시나요? 그네를 타면서 팥빙수를 먹었던 그 카페. 그네를 타면서 팥빙수를 먹었던 카페. 제가 여자친구가 없어서 그런 카페를 못 가본 것 같습니다. 어머, 그래도 당시에 친구들과 3, 4, 5 모여서 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남자들은 가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네를 타면서 커피도 마시고 그네를 빙수도 타면서 먹고 식빵 튀김을 주는데 그게 정말 맛있었어요. 생크림에 찍어 먹는 그 카페. 지금은 전국에 몇 개 남지 않았어요. 지금은 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저는 왜 고기를 먹은 기억밖에 없죠, 친구들이랑. 이 카페 이름이 맨 앞 3글자랑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캔 네. 모아 카페인데 요 앞에 종목명과 캔 모아 굉장히 카페. 비슷하고요. 대표님 차트로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이름을 들었는데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카페에 대해서. 자, 그래서 캡모아 카페랑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하셨고 사실 과거에도 이 종목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바닥권부터 강하게 치고 올라온 거 보이시죠? 우리가 기존에도 30% 이상의 수익을 올렸던 종목인데 그 당시에 제 어릴 적 취향을 제가 코코아를 굉장히 좋아했고 캔으로 된 걸 좋아했다라고도 그때도 설명해 주셨었는데 저는 본 적도 없는 캔 코코아였는데 그렇게 설명을 해주신 게 기억이 나네요. 자, 그래서 종목명은 항상 여러분들 제가 쉽게 바로바로 공개해 드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매매 타이밍 그리고 대응 전략이 중요한 거다라고 항상 교육해 드리고 있죠. 지금 구간은 제가 볼 때는 좀 과하지 않나 싶어요. UAM 관련주고 우주항공 관련주입니다. 그런데 우리 누리호가 완벽하게 실패를 하거나 뭐 이런 아쉬운 모습을 보였나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기술력으로 해서 순수 기술력으로 과거에 외국의 기술력을 빌린 게 아닌 순수 우리 기술력으로 해서 세계 7번째 우주 강국이 된 아주 역사적인 이런 발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고의적으로 좀 누르지 않았나 싶어요. 이 섹터에 대해서. 지금 이 정도까지 안 좋을 구간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밀어내리고 있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빼고는 말이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기회를 줄 때 너무나도 저렴한 기회를 때 살살 모아가면 되지 않나 싶고요. 바닥에서부터 이제 살짝 올라오려고 하죠. 14,000원 구간에선 지지력 테스트 받으면서. 그러면 여기서 바로 가느냐, 여기 한 번 더 이중바닥성으로 흔들고 가냐, 요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서 밀린다 싶으면 요 14,000원 살짝 이탈했다 회복되는 구간까지 기다려서 매수를 모아가셔도 되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 만약에 15,000원을 그냥 쓱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다시 한번 15,500원이요. 15,500원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17,000원 쪽으로 붙어갈 겁니다. 그럼 17,000원 한 번, 두 번 저항 만들고 돌파해서 제자리 찾아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나도 제 예상 밖의 오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들레 영토도 아니니까요. 엉뚱한 종목 잡기 전에 아래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시고 정확한 종목명 확인해 보시고 대응 전략들도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777 입력하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어서 대표님과 함께 돈줄 종목에 대한 이야기 더 나눠봐야겠죠. 대표님, 네. 5월장, 6월장은 정말 약간 이 개별 테마 강세주를 찾아라 게임을 하는 것처럼 그런 종목들만 좀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 네. 물론 우리 포트폴리오엔 다 있었죠. 이런 종목들 이야기도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이 조정을 받는 구간이었고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어차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려감 쪽으로 해가지고 잠깐 시장을 쉬게 만드는 거다, 핑계거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급등했다라기보다는 뭐 중간중간에 이제 뭐 틈새 시장 공략하는 형식으로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도 1분기에 핵심이었던 2차 전지주 포스코엠텍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안정적인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너무나도 좋은 수익률을 올렸고 조정 구간에서 또 포착을 해서 한 30% 정도의 수익을 추가 정도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그룹주는 죽지 않는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리튬 관련주 중에서 저는 글쎄요, 요 금양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의심을 하고 있다. 물론 검증을 해준다라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고마운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도 자동차용을 개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이다. 얼마 전에 원통형 배터리 개발했으니까 된 거 아니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금양에서 내놓은 원통형 배터리는 자전거용입니다. 본인들이 자전거용이라고 안 했을 뿐이지
여러분들 조금만 공부하셔도 알 수 있어요. 자전거용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자동차용에는 기술력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광산 같은 경우도 콩고나 몽골 같은 좀 위험 지역이죠. 그리고 그렇게까지 뭐 높은 가치를 지닌 광산이면은 싸게 팔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그러면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동 수단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재련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만약에 트레이딩을 하신다 해도 기술적 반등 정도만 지금은 뭐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보스코 그룹주는 꾸준하게 이미 아르헨티나 염호는 이미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거고, 금양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검증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검증만 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증을 좀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도주 섹터들은 이렇게까지 좋았다. 어바니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순환매 정도 돌면서 기술적 반등 나오면은 조금 올라오면 여러분들 분할 매도로 줄이세요. 그리고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하거나 하기는 어렵다. 특히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그렇고 코스닥 종목은 쉬어야 되고, 대형주는 괜찮습니다. 대형주는 LG화학부터 시작해서 뭐 보스코 퓨처엠이라던가 뭐 LG에너지솔루션이라던가 삼성HD 이런 종목들은 괜찮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중소형주들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종목들, 이것만 해도 어떻습니까? 지금 2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5만 원 중반대에서 조정 한번 받고 그다음 어떻게 했어요? 9만 원 중반대까지 올랐죠. 그러면은 거의 4배 반이 올라온 거예요. 쉴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쉬어야 되는 종목들은 좀 쉬게 놔두시고요. 그리고 충전 관련주들은 지금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충전 인프라 얘기 최근에도 테슬라랑 이제 GM이랑 이제 공급 계약하고 하는 거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충전 인프라는 중요하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우리나라에 관심 있는 게 충전 인프라, 충전 기술력이다라는 거 제가 작년부터 계속 교육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휴맥스홀딩스 같은 경우도 움직이고, 최근에 워딕PN이나 뭐 디스플레이텍이나 뭐 종목들 다들 뭐 에스트래픽 이런 종목들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자, 이런 종목들 다 볼만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주, 뭐 이제 소재주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왔는데, 올라온 종목들은 좀 놔두시고요. 그리고 바닥권에서 이제 출발하고 이제 저항 돌파하고, 그리고 좀 사이즈가 좀 있는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좀 볼만하지 않느냐라고 저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제 2차 전지 관련 중에서 좀 큰 사이즈가 있는 대형주 중에 하나를 준비해봤는데, 어떤 종목인지 힌트와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종목들은요, 아래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셔야지만 종목명도 확인 가능하고요. 대응 전략들도 배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장중에 이렇게 대표님이 함께 볼 수 있는 영상들도 업로드해주고 계시니까요.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입장하셔서 영상까지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777 입력하면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에 대한 힌트도 드려볼 텐데요. 다음 종목은 10글자짜리 종목입니다. 맨 앞 2글자는 기업명에 알파벳이 들어가고요. 땡땡 이노베이션에서 물적 분할된 기업으로 이 LIBS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명 힌트는 대표님과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치과 잘 가시나요? 치과를 그렇게 열심히 가진 않습니다. 안 무서워하세요? 조금 무섭긴 한데 그래서 가는 거는 잘 갑니다. 아프면 가야죠. 아기 때도 잘 갔어요? 아기 때도 잘 가는 편이었습니다. 오, 이 치아요. 유치부터 건강 관리를 잘 해줘야 나중에도 무탈하게 좀 잘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듣기로는. 그렇다면 유치 무슨 뜻일까요? 유치 아이들의 이? 맞아요. IE. 네. IE. 아이. 종목명 아이. 가운데 IE. 이렇게 IE. 힌트 한번 드려보고요. 대표님 차트로 이야기해 주시죠. 네, 민망하신 것 같으니까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소재주고요, 대형주고요. 자, SK그룹에서 이제 이 분리막 쪽으로 여러분들께 기존에도 이제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종목 바닥권에서 이제 막 조금 올라오기 시작하고 크게 올라온 게 없어요. 실제로 아직도 10만 원 아래에 있는 가격권 보이시죠? 9만 원대인 거. 그런데 이게 원래 25만 원에 육박했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었느냐 생각하실 만합니다. 자, 그리고 분리막이 그동안 아예 못 움직이고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원사이드하게 하락만 했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건데요. 뭐 이유 중 하나는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앞으로 뭐 전고체 시대가 되면은 분리막스는 사용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과 그리고 전고체 시대 와도 씁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 분리막 같은 경우 그 뭐 GM부터 시작해서 여러 세계의 전기차 중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분리막 쪽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실리콘 응급제를 넣었다라고 하면 실리콘이 좀 팽창하는 성질이 있죠, 열을 받으면. 그러다 보니까 분리막이 이렇게 살짝 균형이 나면서 이제 양극재 응급제가 이제 섞이면서 이제 화재가 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분리막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에 이 기업이 테슬라랑 링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공개적으로 왜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만 나오냐라고 할 수 있는데 왜 링크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공식적으로 공급 계약이라는 표현을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공시에 쓰지 않아요. 본인들이 비밀 유지 계약을 하면은 테슬라랑 계약했습니다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냥 북미 기업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심증은 저 기업이다라고 하면 대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랑 링크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테슬라랑 링크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제부터 이 주가는 시작된다라는 거. 과거 25만 원의 영광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예요. 오늘 화두는 신고가 가는 종목들 그리고 고점을 돌파하는 종목들이었죠. 지금 구간에서 10만 원 한번 건드렸습니다. 그럼 휴식 취하다가 한 번 혹은 두 번 돌파 시도하면은 지금 최근 추세는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할 만한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10만 원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한 15만 원까지도 여러분들 편안하게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관심 가져보시라고 제가 준비해 왔으니까 밀릴 때마다 살살 모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바로 치고 간다라고 하면은 10만 원을 종가로 안착하는지 그리고 거래량을 실어주는지까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의 거래량이고 어느 정도의 강도가 있어야 돌파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노란톡방에서 항상 실시간으로 교육해드리니까 아침마다 교육해드리는 거 여러분 보실 거예요. 최근에 바닥권 턴 종목, 저항 돌파 종목 다 교육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 시간에 주식구조대 시간에 교육해드리는 종목은 가장 우선적으로 교육해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입장하셔서 교육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종목명은 알아도 자세한 전략들이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오로지 노란톡방 안에서만 교육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셔서 함께 종목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고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대표님과 함께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저희가 요 그룹주들로 정말 많은 혜택을 누렸네요. 이 그룹주들이 굉장한 시세를 보였는데 이 포스코 DX도 이야기를 짚어주시죠. 네,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린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뭐 충전 인프라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도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달 말에 교육해드렸는데 이제 뭐 한 보름 정도 지난 종목이죠. 그래서 한번 급등했다가 쉬는 이 패턴 종목을 최근에 굉장히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리고 있는데 쉴 때 매매를 하면은 하락하는 것도 밀리는 것도 제한적인 하락이 나오고 움직이기만 시작하면 수급만 들어오면 멋지게 움직인다라고 교육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또한 벌써 14.62%의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이 13,000원을 종가로 유지해준다. 장중에도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종가를 유지해준다. 오늘 거래대금도 양호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후간만 이렇게 지적 테스트 한번 받고 간다거나 여기서 양봉 하나 더 세워준다. 그럼 추세적으로 더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고요. 요즘에 이런 종목들이 너무 많죠. 라이프 시넨틱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바닥권에서 이렇게 쉬는 구간에서 포착을 해서 회복, 5,000원 회복하고 여러분들 보세요 하고 나서 12.3% 이렇게 두 자릿수 수익률, 최소 7% 이상에서 두 자릿수 수익률 만드는 게 1차 목표라고 했어요. 이렇게 돼야지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추세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다. 그러면은 네오이즈처럼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렇게 포착을 했다가 이 종목이 조금 더 횡보를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30% 이렇게 올라가는 거다. 그리고 이 종목은 이제 피해 거짓에 대한 기대감 있죠. 작년에 이제 그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인정을 받은 한국 게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출시를 살짝 미루기는 했어요. 본인들의 완성도를 생각해서 약간 미룬다라고 했는데 기대작은 기대작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기대작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계속 꾸준히 관찰해 보시고요. SY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정말 잘 포착을 해드렸죠. 기존에도 이 구간 아래서는 모아가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날 포착 다시 한번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포착해드리고 2, 3일 정도 매수 구간 준 이후에 급등 흐름 단기적으로 62.68% 수익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또 포착을 해서 다시 포착을 해서 또 수익을 올려주고 있어요. 제가 장중에라서 그런데 지금 이 구간도 넘어와서 더 높은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제가 종가를 살짝 확인했는데 11%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부처하고 이제 시작인 종목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작년에도 50%, 최근에 두 번 매매해서 벌써 132%. 이런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죠. 에클론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뭐 34%지만 작년부터 꾸준히 매매해서 267%. 이런 식으로 계속 수익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처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죠. 7에서 10% 정도 수익을 먼저 내놓고 그다음부터 안정적으로 끌고 가면서 다음 저항이 어디인가, 지지선이 어디인가만 판단하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굉장히 쉬운 포트폴리오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내용들은 노란톡에서 항상 교육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시간에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다 교육을 못 해드리면은 주말에도 온라인 교육 지난주에도 제가 2시간 넘게 교육해드려서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 많이 받으셨다라고 했는데 이번 주에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교육방 오셔가지고 교육도 받으시고 돈줄 종목들 40초짜리 쇼츠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리니까 돈줄 종목들 대응 전략도 확인하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입장 방법 한번 확인해보고 마지막 포트폴리오 구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런 큰 상승을 앞두고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고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포트폴리오 완성해 봐야겠죠. 다음 종목에 대한 힌트 드려볼 텐데 다음 종목은 7글자짜리 종목입니다. 전 세계 플랜트 시장에서 활발한 사업을 전개하는 글로벌 EPC 전문 기업이고요. 종목명에 대한 힌트 대표님과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이 종목의 힌트를 뭐 어떻게 어렵게 드려야 할까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왜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고 네. 평점을 남길 때 네. 너무 재밌지도 그렇다고 재미없지도 않았을 때 그럴 때 별점 몇 개 남기죠? 저는 보통 4개 정도는 남깁니다. 아니에요. 하나 깎아주세요. 3개입니다. 3개, 별 3개, 네. 별 3개, 별 3개. 3스타. 네, 삼성이 되겠네요. 거기까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자 그렇다면 차트로 이야기해 주시죠. 네, 뭐 삼성그룹주 계열사고요. 플랜트 관련주 하면 이 종목 바로 떠올리셔야 돼요. 중동의 해외 플랜트 수주 우리가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되는 종목이고 하반기에 7월부터 해서 7월 22일 DDP에서 이제 이 네옴시티 관련 행사들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거기에 뭐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여러 국가들의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업 구간이니까 플랜트 관련주 중에서 이 종목 유심히 한번 지켜보시고요. 지금 구간 어때요? 기간 조정 열심히 받고 27,500원 지지력 테스트 받는 구간이죠. 밀리면 감사합니다. 싸게 해주셔서 모아가시면 되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반등 나온다 3만 원 돌파는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5번째 종목 힌트가 궁금하니까 시간은 별로 없지만 힌트만 한번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힌트가 준비되어 있죠? 네, 힌트 정말 짧게 드려볼게요. 4글자이고요. 대표님, 저를 보면서 제가 준비한 힌트를 보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아, 힌트만 보면 센스가 넘치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저는 센스 넘치는 사람이죠. 이렇게 힌트 한번 드려보고요. 대표님 차트로 이야기해 주시죠. 네, 지난주에 5번째 종목 제가 힌트 못 들어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오늘은 짧게만 부탁드렸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급등할 때 우리가 포착해서 40% 이상의 수익률을 충분히 올렸죠. 그리고 바닥권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전기차 충전, 차폐 관련주입니다. 차폐하면 딱 이 종목 떠오르셔야 돼요. 센스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센스 있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로 저희 노란톡 교육반 입장하셔서 교육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777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